안녕하세요, 수달쌤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내용은 비버 챌린지 1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노랗게 생긴 귀여운 교재이고요. 이 비버 챌린지 교재를 조금 살펴보면 교재 안에 다양한 내용들의 다양한 학년의 다양한 수준의 문제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교재를 몇 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교재를 4번의 수업 만에 모두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 다 풀기는 조금 어렵고 일부 문제들만 선택해서 풀 겁니다.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면, 자, 17년 예시문항 해가지고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요 두 가지 문제는 다 풀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문제는 다 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고등학생용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3, 4학년용, 5, 6학년용, 중학교 1학년용 문제는 다 풀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용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몇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어떤 몇 개의 문제들은 여러분이 풀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스스로 풀어보는 것은 괜찮지만 선생님이 수업에서 다루기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근데 뭐 문제를 접하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중학생용 문제와 고등학생용 문제 중에 겹치는 문제가 꽤 많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만 푼다 하더라도 고등학생용 문제의 절반 이상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남는 몇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풀고, 또 남는 문제들 중에 어려운 문제를 억지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의 설명의 선생님이 설명하는 문제들을 잘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수업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초등학생용 문항입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미로 문제, 문제의 배경. 로봇 자동차는 간단한 규칙을 사용해서 미로를 통과한다. 그 규칙은 어떤 규칙이냐면, 반드시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그런 규칙이래. 그지? 그래서 가다가 보면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으면 오른쪽으로 무조건 꺾어.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니까 벽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꺾을 수 있으니까 꺾어. 또 오른쪽으로 꺾을 수 있으니까 꺾고, 갈 데가 없으니까 벽을 따라서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을 수 있을 때 꺾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자, 이런 방법으로 진행했을 때 빨간색 점에 도달할 수 있는 미로는 모두 몇 개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벽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야. 맞아? 벽을 따라서 이렇게 가죠.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고, 오른쪽으로 꺾고, 오른쪽으로 꺾고, 이렇게 가서 오른쪽으로 꺾을 수 있을 때 꺾고, 이렇게 이런 경로로 가게 되면 빨간 점에 도착하게 되지. 그래서 A는 갈 수 있는 미로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갑니다. 가다가 보면 갈 데가 없어서 벽을 따라서 쭉 가고 오른쪽으로 꺾을 수 있을 때 꺾습니다. 꺾어서 이렇게 꺾어서 가다가 보면 점에 도착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가능한 미로입니다. 그쵸? 자, 얘도 갑니다. 얘도 오른쪽으로 바로 꺾어서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벽을 타고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을 수 있죠. 꺾어서 나가면,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면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죠? 돌아온다 하더라도 다시 오른쪽으로 꺾으면 처음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빨간 점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C는 불가능한 미로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면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점에 도착할 수 있게 되겠죠. D도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점에 도착할 수 있는 미로는 3개, 즉 정답은 D가 되겠어요. 이렇게 문제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비버들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음식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요리사는 이미 휴가를 떠나고 없습니다. 영희는 비버들을 위해서 케이크를 요리사 대신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영희가 알고 있는 것은 5가지 꼭 필요한 재료들을 정확한 순서대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사실뿐입니다. 영희는 케이크를 만들 재료들 아래에 각각 종이가 하나씩 놓여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그 재료 다음에 놓아야 될 재료가 그려져 있었어. 근데 한 재료에는 종이가 없었다. 왜? 그 재료 다음에 사용돼야 될 재료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하나는 종이가 없었어. 왜 그런 거지? 얘 위에 올릴 게 없단 말이지. 즉, 얘는 뭐야? 가장 위에 놓이는 재료란 말이야. 생각해 볼 수 있지? 자,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딸기가 가장 위에 놓일 거고요. 그지? 다음에 놓아야 될 재료로 딸기가 그려져 있는, 그지? 노란 꽃. 노란 꽃이 다음 칸일 거고, 노란 꽃이 그려진 솔방울이 그 다음, 솔방울이 그려진 사과가 그 다음, 사과가 그려진 뭐야? 빨간 꽃. 이런 식의 순서대로 쌓아서 케이크를 만드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올려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B. 빨간색 꽃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3번 마법의 물약 되겠어요. 문제의 배경. B번은 5가지 마법의 물약을 발견했다. 물약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귀를 길게 만든다. 이빨을 길게 만든다. 수염을 동그랗게 말아 올린다. 코를 하얗게 만든다. 눈을 하얗게 만든다. 이렇게 각각의 물약마다의 어떤 특징, 효과, 효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B번은 각각 물약들이 5개 비커에 담고 물이 담긴 비커를 준비해서 6개의 비커에 이름을 붙였는데 어떤 비커에 어떤 물이 담겨있는지 잊어버리고 말았어. B번은 각각 비커에 어떤 물약이 담겨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비버한테 ABC를 먹였더니 이렇게 바뀌었대. 어떻게 바뀐 거야? 어디가 바뀌었어? 어디가 바뀌었지? 일단 귀 크기가 바뀌었지. 귀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눈은 그대로, 수염 그대로, 코가 바뀌었네. 그 다음에 이빨도 바뀌었어. 즉 ABC 중에는 귀 물약, 코 물약, 이빨 물약 이렇게 3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 얘랑 B 비교해 볼게. A, D, E를 섞어서 마시게 했더니 비버가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야. 어떤 변화가 있었지? 귀 달라졌고, 눈 달라졌고, 코 그대로, 수염 그대로, 이빨 그대로. 그러니까 A, B, A, D, E 중에 하나는 물이란 얘기지. 2가지밖에 변화가 없으니까. 1번에도 들어있고 2번에도 들어있는 A 물약은 똑같은 효과를 냈을 거야. 그치? 귀를 변하게 한 물약이 A 물약일 거다라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 C, D, E 중에 하나는 물이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C, D, F를 먹인 3번 비버랑 비교해보면 뭐가 달라졌어? 귀는 그대로, 눈 그대로. 코가 달라졌고, 수염이 말려 올라갔네. 그지? 수염이 달라졌네. 요렇게. 그지? 요런 변화가 생겼잖아. 그 다음에 하나는 물일 거야. 왜? 2가지 변화밖에 안 생겼으니까. 그래서 2번과 3번이 똑같이 들어있는 게 뭐야? D와 D. 겹치는 게 뭐지? 물이지, 물. D와 D. 그래서 D가 물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1번과 3번을 비교했을 때, D는 물이니까, 효과가 없을 거고, 똑같이 C가 들어있지. 똑같이 3번도 변화가 있었고, 1번도 변화가 있었던 거. 코. 그지? 그래서 C가 코 물약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그러면 하나 남은 B가 이빨 물약. B가 이빨을 길게 만드는 물약이고, 그 다음에 귀 물약 A였고, 그 다음에 D가 물이었어. 그럼 E가 눈 물약이었네. E가 눈 물약, 그 다음에 F가 수염 물약.
이런 식으로 각각 알파벳에 담겨있는, 각각 컵에 담겨있는 물리학의 정체를 파악했다. 자, 그러면 비커에 담긴 물리학이 모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떤 것일까요? A에는 귀물약 들었고, 맞았어. E에는 물약, E에는 물이 들었어. 아니지, 눈물약이니까 얘가 틀렸어, 그지? 어떻게 표시할까? 얘가 틀렸다, 이렇게 표시할까? B 비커에는 이빨 물약, 맞죠? 그 다음에 D 비커에는 물이 들었습니다. 맞네요. 정답은 B인 것 같아. 계속 볼게. E 비커에는 물이 들었습니다. 아니죠. E 비커에는 눈 물약이 들었죠. F 비커에는 수염 물약 맞습니다. C 비커에는 코 물약이 들었죠. 눈 물약 아니에요. 요거 틀렸어요. D는 물이다. 해서 각각 하나씩 틀렸는데 정확하게 모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B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어떤 식으로 풀이가 진행되는지 다들 잘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